2차 전지주 전반을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전지주가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뭔가 반등할 듯 하기도 하고 이제 한 번 더 빠질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흐름인데 그래도 하락 추세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바닥권에서 변동성이 생긴다는 것은 바닥 탈출을 시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결국은 이제 2차 전지주의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만큼 2차 전지주는 좋진 않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담도 있죠. 4분기 실적 당연히 안 좋을 거고 1분기 실적도 안 좋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고요. 최고 빠르게 이제 실적 개선을 전망하는 증권사 기준으로 봐도 올해 2분기입니다. 올해 2분기는 돼야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는 증권사가 그나마 제일 빨리 이익 개선을 예상하는 증권사예요. 근데 주식시장은 아시겠지만 일단 선행합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한 6개월 정도는 선행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올해 2월 달에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4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시기에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도 이상할 건 없거든요. 그래서 더 나빠질 부분은 분명히 없기 때문에 2차 전지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지금은 매도의 실익은 없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버티는 전략을 짜실 수밖에는 없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일단 2차 전지주가 이제 반등을 좀 했을 때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 경제팀이 보편관세에 대해서 세율을 매월 조금씩 높이는 점진적 방식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가 원래 말은 되게 과격해요. 뭐 중국의 관세 60% 때릴 거야, 뭐 보편관세 10% 때릴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느냐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만 하고 시행을 안 하냐?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시행을 하는데 시행을 할 때는 훨씬 더 점진적이에요. 예전에 트럼프가 대선 후보일 때 뭐라고 했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내로 끝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말이 안 되죠. 몇 년간 이어진 전쟁을 24시간 내로 끝낸다? 그렇게 끝낼 수였으면 뭐 개나 소나 다 끝냈겠죠. 하지만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요? 말을 바꿨죠. 네, 전쟁을 종식시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하지만 종식은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제 말은 굉장히 거창하게 혹은 파격적으로 뱉고 그것을 어찌어찌 하긴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예외라든지 아니면 기간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긴 매기는데 점진적으로 매길 가능성이 높다. 이것만으로도 시장은 조금 안도했죠. 그러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좀 반등을 했고 낙폭과대 2차 전지주도 같이 좀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2차 전지도 이제 수출하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영향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영향을 미쳤고 두 번째는 테슬라 모델 Y에 탑재될 배터리에 국내 업체가 양극재, 음극재를 공급할 전망이다. 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 2차 전지 업체가 어려운 이유가 중국산 리튬 인산 철 배터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국내 이제 뭐 니켈 함유량이 높은 이런 좀 고가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비싼 고급 배터리들의 수요가 갈 길을 좀 잃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죠. 전기차가 캐즘에 들어가면서 저렴한 전기차를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이 많이 생산을 하고 전기차를 저렴하게 만들려면 저렴한 2차 전지를 써야 되고 저렴한 2차 전지에서는 중국 업체가 앞서 있고 이러니까 국내 업체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겁니다. 네, 그죠? 네, 전기차의 캐즘이 해소되기 시작하는 구간 혹은 고가 전기차의 판매가 살아나는 구간에 있어서는 국내 업체가 빠르게 올라올 수 있겠죠.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언젠가 그 시기는 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이 일단 좋지 못한 부분은 요걸 한번 보시면 작년에 연중에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은 설비 가동률이 하향이 됐죠. 그럴 수밖에 없죠. 캐즘이니까. 중장기 투자 계획도 하향이 되죠. 그죠? 연구체 발행 등으로 재무 건전성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작년에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이런 건 생각하기가 좀 어렵고 살아남는데 좀 주력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보시면 전방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의 성장률 둔화와 수익성 확보를 둔화에 의해서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흐름들 그리고 셀 소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측면의 공급 강도는 심화될 전망이다.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수요가 빠르게 개선되기는 어렵고 전방 자동차 업체들의 태도가 중요한데 올해도 전방 자동차 업체들은 좀 안정적인 전략을 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공격적인 전략보다는. 왜냐면 전기차 캐즘이 아직 끝났다는 신호가 보이지는 않으니까요.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전기차 판매가 여전히 생각만큼 팍팍 늘어나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결국 올라오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실적 가시성도 낮고 업황 개선 가능성도 낮아요. 기대할 것보다 낙폭 과대입니다.
결국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거죠. 낙폭과대라는 이유를 붙이면 아무 호재 없이도 올라갈 수 있어요. 악재가 너무 많지만 그 악재가 다 반영됐다라고 해석하면 끝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또 2차전지는 언제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모멘텀은 뭐다? 낙폭과대라는 겁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리튬 가격 동향에 대해서 메리츠에서 그래프를 나타낸 건데, 리튬 가격이 22년에 거의 폭등을 했죠. 근데 지금은 말 그대로 폭락을 해서 어느 수준입니까? 이전에 리튬 가격이 원래 형성했던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리튬 가격은 2차전지 생산 단가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제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리튬 가격 하락이 2차전지주 악재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만큼 전기차가 덜 팔리기 때문에 2차전지에 들어가는 리튬도 덜 팔리고 리튬 가격이 하락한다. 이런 관점에서 악재인데, 사실 업황이나 이런 걸 연관짓지 않으면 리튬 가격 하락은 호재예요. 왜? 2차전지를 만드는데 리튬이 들어가는데 리튬 가격이 싸지면 2차전지를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판매했을 때 마진을 많이 남기거나 더 싸게 팔아서 판매량을 늘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2차전지 업황이 조금만 좋아지면 이 낮은 리튬 가격은 2차전지 업체의 기회 요인이 될 겁니다. 싸게 많이 만들 수 있을 거니까. 그리고 지금 리튬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전기차의 생산 단가가 기존의 이제 내연기관차 생산 단가보다 아직은 비싸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가격 격차를 많이 좁혔어요. 그래서 보조금이 줄어들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요런 상황이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하락하다가 하락 추세를 벗겨낼 동 말동하면서 아슬아슬합니다. 이번 주에 60일 이평선을 지키냐 못 지키냐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바닥을 확실히 찍고 이렇게 우상향을 한다고 해볼게요. 자, 우상향을 한다고 해보면 그동안 강했었던 섹터의 반등이 클까요? 아니면 낙폭과대 섹터의 반등이 클까요? 낙폭과대 섹터의 반등이 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세를 보인 섹터는 뭐예요? 조선주, 로봇주 이런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주와 로봇주가 안 좋냐? 아니에요. 좋아요. 좋으니까 올라갔죠. 그죠? 그 얘기랑 별개로 지수가 반등하면 낙폭과대주가 먼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왜? 일단 지수가 반등한다는 건 시장의 투자 심리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외국인의 자금도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만약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을 많이 살까요? 아니면 많이 떨어졌던 종목을 많이 살까요? 후자가 더 안전하기 때문에 후자가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럼 국내 지수가 만약에 2600포인트를 돌파하고 상승으로 전환된다라면 낙폭과대 2차전지주가 다른 섹터보다 상승폭이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시장의 방향성과 같이 체크를 하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 자, 지금 보시면 하락 추세를 아직 벗겨냈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지만 이번 달,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더 이상 크게 밀리는 흐름까지는 아니에요.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한번 보시면, 네, 에코프로 BM도 보시면 밀리는 흐름은 아닌 거죠. 올해 들어서는 오히려 상승 추세 전환을 좀 시도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더 보여집니다. LNF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여기서 만약에 이제 20일 이평선을 확실히 뚫고 전고점까지 뚫으면 작은 이중바닥 패턴의 완성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9만원대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쭉 하락했죠. 작년 말까지 쭉 하락하다가 올해 들어서는 어쨌든 반등을 꾸역꾸역 시도하려는 모습 정도는 나옵니다. 아직은 상승 추세 전환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바닥권 탈피를 시도하고 있는 흐름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더 나빠질 게 없는 2차전지주. 사실 굉장히 힘든 흐름이었고 뭐 지금부터 본격 반등할지 시간이 더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매도의 실익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을 언제든지 좀 기다려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좀 여유있게 2차전지주를 계속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